오후 6시 정각 고급 빌라의 테라스 정원에서 파티가 무르익고 있었다. 공중에선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는 셰프가 준비한 요리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모든 것은 박민서 회장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민서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답게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60대에 흔히 겪는 노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는 포니테일 머리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한평생 사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카리스마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오랜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모여들었다. 모두들 그녀의 성공을 칭송하며 덕담을 건넸다. 민서야, 네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줄 알았어. 여전히 대단하구나. 회장님, 저희 회사가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장님의 조언 덕분입니다. 칭찬과 존경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며느리 강지원 때문이었다. 강지원은 이 파티의 주인공인 박민서 회장의 아들 이현우의 아내였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박민서와 미묘한 갈등을 빚어왔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외모에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미소. 그녀는 이 파티에서도 마치 안주인인 것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과 숨겨진 욕망을 읽어낼 수 있었다. 잠시 후 강지원은 민서에게 다가와 잔에 든 샴페인을 건넸다. 어머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서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래, 지원아. 고맙다. 민서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 순간 민서의 오랜 친구인 김미경 여사가 다가왔다. 어머, 우리 민서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네.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니 민서 너는 복도 많다. 김미경 여사는 순수한 호의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강지원의 속내를 묘하게 자극하는 듯했다. 강지원의 미소는 한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어머님께 잘 해드리는 건 당연한걸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민서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느꼈다. 그때 파티의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테이블 위 장식품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지원의 동생인 강민준이 잔뜩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사실상 지원의 부탁으로 억지로 자리를 얻은 낙하산이었다. 그의 평소 행실은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민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강지원이 동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누나, 왜 누나가 이 집안 안주인인데 내가 좀 마시면 어때서 저 늙은이가 누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해야지. 그의 말은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서와 강지원에게로 쏠렸다. 민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강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동생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슨 소리니? 민준아, 어머님께 사과해. 하지만 민준은 더욱 흥분했다. 사과 왜? 누나는 매일 저 여자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이제 다 끝났어. 이 회사는 우리 거야. 누나가 다 가질 거라고.
그 순간 강지원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민서의 친구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 시선들은 마치 그녀를 벌거벗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수치심을 씻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강지원은 민서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읽었다. 어머님. 강지원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절 무시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했다. 강지원은 민서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실크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 박민서 회장의 머리채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 다 당신 때문이야. 파티장은 순간 정지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서는 고통과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강지원의 손에 잡힌 채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의 오랜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아들 이현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민서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강지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아,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모든 이들의 귀 속에 선명하게 박혔다. 네가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모든 것을 파괴할 예고편이었다. 강지원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은 듯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서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정리하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 있는 태도로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제 생일 파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파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모든 혼란이 잠재워졌다.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원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현우야 지원이는 집에 데려다주고 너는 나중에 나 좀 보자. 지원아,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파티장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는 차가운 바람과 같았다. 강지원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민서, 그 이름은 단순히 회장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강력한 힘과 무자비한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으로 모욕했다. 파티장이 텅 비고 민서는 홀로 테라스에 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명예,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다. 파티, 다음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박민서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가 한평생 쌓아 올린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녀의 견고한 왕국을 상징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제 벌어진 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던 며느리 강지원의 차가운 손길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권위, 그녀의 자부심,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집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이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민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뛰어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준호 씨,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내가 방심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다. 어제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 그리고 언론에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네, 회장님. 이미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강지원 씨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제 그 행동은 회장님의 약점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렇지.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하나의 도구가 아니야. 그녀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민서는 책상 위 서류철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강지원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꾸준히 조사해온 자료들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한 신원조사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해. 그녀의 가족,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사업체들을. 준호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특히 권력과 돈을 탐하는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르지.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나를 거슬리게 했어. 순수한 사랑이 아닌 무언가를 얻으려는 탐욕이 느껴졌지. 민서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그 가면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야. 준호 씨, 당신에게 맡기겠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지원 씨와 그녀의 가족, 특히 그녀의 동생 강민준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그렇게 민서의 복수 계획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사업가이자 전략가로서의 그녀의 본능이 이끄는 완벽한 파괴 공작이었다. 그녀는 강지원이 자신을 알거지로 만들겠다고 한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다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할 것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몇 가지 충격적인 정보를 들고 민서에게 돌아왔다. 회장님, 강지원 씨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연결고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준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강지원의 아버지 강승철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을 운영했으나 몇 차례의 부도와 법적 분쟁을 겪으며 몰락한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 혐의가 있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강승철은 겉으로는 은퇴한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여전히 뒷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원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강지원 씨는 아버지의 불법적인 사업을 돕기 위해 해외 유학 시절부터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들 현우 씨에게 접근한 것도 단순한 사랑이 아닌 회장님 가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현우라는 후계자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아닌 깊은 배신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이용당하고 그녀의 가족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 아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회장님. 현우 씨는 그저 강지원 씨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현우 씨에게 자신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제 강민준의 그 행동은 민서는 다시금 어제 파티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강민준은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지원 씨와 강승철 일당은 현우 씨의 회사를 조금씩 장악하려 했습니다. 강민준을 통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일부 직원들을 포섭했습니다. 아마도 강민준은 파티 분위기에 취해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을 미리 터뜨린 것 같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회장님의 회사를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말은 민서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나의 말은 이제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야.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나의 사명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면 나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드러내겠어. 그들의 탐욕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낳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이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단호한 심판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강지원과 그 일당에게 그녀는 더 이상 만만하고 무시해도 되는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그들이 꾸며낸 사기극의 희생자들에게 되갚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며칠 후 박민서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이제 전장이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전술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곁에서 충실한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지원과 그녀의 가족 강승철, 강민준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신변잡기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는 해외 유령 회사와의 연관성까지 철저하게 분석된 증거들이었다. 회장님, 강지원의 아버지 강승철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 선라이즈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금융 거래망을 띄우며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회사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업들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커미션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강지원이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나?
민서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예리함으로 빛났다. 네, 회장님. 강지원 씨는 아드님인 이현우 이사를 통해 저희 회사의 투자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가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선라이즈 파트너스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그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면 그들은 그 토지를 저희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 했습니다. 민서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군. 내 아들을 이용하고 내 회사를 탐내고.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어. 무엇 말입니까, 회장님? 준호가 물었다. 그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현우 이사를 통해 얻은 정보가 전부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네. 선라이즈 파트너스가 매입한 토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아니었어. 오히려 함정이었지. 민서는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럼 그들은 함정에 빠진 거군요. 준호는 흥분했다. 그렇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함정을 이용해 그들을 끌어들여야 해. 준호 씨, 선라이즈 파트너스가 매입한 토지가 마치 우리 사업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소문을 흘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해. 민서의 목소리는 잔혹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처럼 냉정했다. 그녀의 계획은 실행되었다. 민서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회사는 선라이즈 파트너스가 매입한 토지 주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강지원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환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었다. 어머님, 저 잘했죠. 제가 아니었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요. 강지원은 민서의 집으로 찾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니, 지원아? 강지원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 회사를 위해 좋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이제 곧 어머님 회사와 저희 아버님 회사가 함께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예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서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았다. 가족 너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지? 그저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었니? 강지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심. 민서는 피식 웃었다. 나는 확신한다. 네가 처음부터 이현우를 이용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는 것을. 너희 가족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도. 강지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아니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현우 씨에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현우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아. 그리고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네가 선라이즈 파트너스를 통해 진행했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해외 유령 회사와의 자금 흐름, 그리고 내 동생 강민준이 빼돌린 회사 기밀 자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민서는 마치 체스를 두듯 한 수 한 수를 내다보며 말했다. 강지원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처음부터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려왔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 머리채를 잡은 순간 나는 너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나의 가장 잔혹한 적수로 규정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적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아. 너희가 탐욕을 부린 만큼
나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다.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주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 강승철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알렸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다 알고 있어요. 선라이즈 파트너스 그리고 우리가 빼돌린 정보들까지 전부 다요. 강승철은 딸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분명 현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움직였는데. 박민서, 그 여자가 미쳤나. 그들은 이제 박민서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고 그들은 그 산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이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강주원의 집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알거지가 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강주원의 경고를 들은 강승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딸과 함께 긴급 회동을 갖고 박민서의 반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강승철은 민서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가들과 뒷거래를 해왔지만 박민서와 같은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꿰뚫고 치밀한 계획으로 무너뜨리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선라이즈 파트너스도 동남아 리조트 사업에 우리가 투자한 것도 전부요. 강지원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승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민서, 그 여자를 너무 얕봤어. 우리가 현우를 통해 얻은 정보가 전부가 아니었나 봐. 처음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은요. 그 돈은 대부분 대출받은 건데. 강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승철은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박민서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를 무너뜨려야 해. 그녀가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겠다고 했지. 내가 먼저 그녀를 알거지로 만들어줄 것이다. 강승철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다. 그는 박민서가 가장 아끼는 아들 이현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지원이 네가 현우를 설득해야 한다. 박민서가 너를 모함하고 있다고. 그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어야 해.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을 조작해서 마치 박민서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강주원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이 방법밖에는 없어. 현우는 너를 믿을 거야. 그동안 네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믿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현우의 이름으로 박민서를 고발해야 한다. 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고발당한다면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녀의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거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회사를 장악할 수 있어. 강승철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강주원은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압박과 자신의 파멸에 대한 두려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주원은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현우는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어머님이 저와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사 돈을 횡령하려 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실을 현우 씨에게 말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강지원은 미리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보. 제가 직접 봤어요. 회사 서류들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저와 아버지를 내쫓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지원은 흐느끼며 말했다. 이현우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영의는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원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현우를 만나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그 서류들은 마치 박민서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현우는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않고 가족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그는 강지원의 설득에 넘어가 어머니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민서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현우와 강지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도청하고 있었고 강지원이 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내 아들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할 거야. 회장님 이현우 이사님이 강지원 씨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현우가 나를 고발하게 놔둬. 그들의 모든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야 그들의 모든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민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지원 일당이 벌인 추악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척하며 그들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원 일당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다. 재계의 거물 박민서 회장 아들에게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고 박민서가 이끌던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민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민서 회장이 아들에게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터지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리던 그녀의 명예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이 강지원과 강승철이 의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원은 남편 이현우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께 이런 불명예를 안겨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님의 잘못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회사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순수한 의도로 행동했다고 믿었다. 이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강지원이 조작해 보여준 증거들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강지원은 그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박민서의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집무실에서 뉴스 보도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 씨, 이제 때가 됐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야. 회장님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현우 이사님이 저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아. 현우는 잠시 눈이 가려졌을 뿐이야.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척하며 그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야. 민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서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회사는 이현우와 강지원이 제기한 고발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는 박민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강승철과 강지원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곧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야. 박민서 그 여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승철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민서의 방역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갑자기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모함했습니다. 아내 강지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횡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지원과 그녀의 가족이 저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원과 강승철은 이현우의 자백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현우가 왜 저러지? 우리가 조작한 증거들을 믿지 않았나? 강지원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사실 이현우의 자백은 박민서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민서는 이현우를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지원이 조작한 서류들이 오히려 그녀의 횡령 혐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녀의 아버지 강승철이 수많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현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를 돕기로 결심했다. 이현우의 자백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민서 회장은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섰다. 저는 며느리 강지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며느리 강지원과 그녀의 아버지 강승철, 일당이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벌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준비한 수많은 증거들을 공개했다. 선라이즈 파트너스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해외 유령 회사와의 연관성, 그리고 동남아시아 리조트 사업 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려 한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또한 강지원이 이현우를 속이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들이 오히려 그녀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지원과 강승철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무너졌다. 강지원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거짓된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떨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민서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녀의 회사는 이현우의 사과와 함께 안정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이현우를 잃을 뻔했던 고통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원을 파멸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강지원과 강승철 일당은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언론은 그들이 박민서 회장을 상대로 꾸몄던 사기극과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대서특필했다. 탐욕의 가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검찰은 박민서 회장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승철과 강지원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 시작했다. 강승철은 취조실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불법적인 거래의 증거들은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박민서의 철저한 준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그가 숨겨온 모든 비밀을 밝혀냈다. 강지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이현우를 찾아가 애원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현우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강지원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족의 행복을 짓밟았던 그녀의 추악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다. 지원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는 내 뒤에 있는 돈과 권력을 사랑했지. 나를 속이고 이용하고 어머니를 모함했던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이현우의 차가운 말에 강지원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박민서 회장을 단순히 늙은 시어머니로 보았지만 그녀는 사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박민서 회장은 이현우와 함께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부정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회사는 다시 한번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이현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너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현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어요.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진실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민서는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녀는 강지원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강지원과 강승철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꿈꾸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될 것이다. 한편 박민서는 강지원과의 전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